돼지야, 죽지 마! 정신 차려! 보스 어딨어? 당신의 생활에 과학한 숟갈 햇반입니다. 여러분, 프랑켄슈타인 하면 뭐가 떠오르세요? 저는 뭔가 그 초록색 얼굴에 이렇게 나사를 받고 뭔가 이렇게 멍청한 표정을 짓고 있는 그런 괴물이 떠오르는데요. 그런데 이 이미지가 원작과는 완전히 다르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일단 프랑켄슈타인이라는 이름부터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프랑켄슈타인은 괴물이 아니라 바로 괴물의 창조자인 과학자의 이름입니다. 원작 소설의 주인공 프랑켄슈타인은 스위스 과학자인데요. 무생물에 생명을 불어넣는 방법을 알게 된 프랑켄슈타인 박사는 시체를 이용해서 인조인간을 창조해냅니다. 외모는 흉측하지만 인간보다 신체적 능력이 훨씬 뛰어나고 게다가 지적인 능력까지 갖춘 그야말로 괴물을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는 미국에서 좀비 사슴이 나타나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좀비 사슴은 급격하게 체중이 감소하고 머리가 처지는 데다 썩은 고기 냄새 같은 악취가 풍긴다고 합니다. 마치 죽음에서 막 깨어난 좀비 같은 모습을 하고 있었다는데요. 사실 이 좀비 사슴은 사슴 광우병이라고 불리는 만성 소모성 질병에 걸린 사슴입니다. 광우병과 같이 변형 단백질인 프리온 단백질에 의해 생기는 병인데요. 물론 진짜 좀비는 아니지만 이 병에 걸리면 생김새가 진짜 좀비처럼 변하기 때문에 사람들을 공포로 몰아넣기에는 충분했습니다. 여러분, 프랑켄슈타인처럼 생명을 창조하거나 혹은 좀비처럼 죽은 것이 다시 살아나는 그런 일이 여러분은 가능하다고 생각하세요? 미국에서 죽은 지 4시간이나 지난 돼지의 뇌세포를 다시 살려내는 실험에 성공했다고 합니다. 지난달 18일 예일대 의대 네나드 세스탄 교수팀은 죽은 돼지의 뇌 기능을 일부 되살리는 데 성공했다고 네이처지를 통해서 발표했습니다. 연구팀은 실험용 무균 돼지가 아니라 육류 가공 공장에서 가져온 돼지를 사용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식재료로 사용될 뻔했던 돼지의 머리에서 뇌를 꺼내고 이걸 무려 6시간 동안이나 활성화시킨 겁니다. 연구팀은 브레인엑스라는 시스템을 직접 개발해서 사용했는데요. 브레인엑스는 인공혈액이 담긴 수조와 호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호스를 죽은 돼지의 뇌동맥에 연결해서 인공혈액을 투여했습니다. 맥박이 뛸 때 혈액이 순환되는 것과 같은 원리를 이용했습니다. 백스라고 하는 인공혈액은 다음과 같은 성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먼저 산소, 그리고 혈액 대체제 역할을 하는 안정제. 여기에 연구진이 독자 개발한 특별한 물질이 들어가 있는데요. 연구진은 백스를 체온과 비슷한 37도 정도로 맞추고 주입량을 정교하게 조절해서 실제 뇌 속에 혈액이 흐르는 것처럼 통제하고 관찰했습니다. 그 결과 죽은 지 4시간이나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세포가 더 이상 죽지 않았고 뇌의 구조나 세포의 형태가 생전처럼 유지됐습니다. 뇌 속 면역세포인 글리아세포도 면역 활동을 다시 시작했고 심지어 뇌세포와 뇌세포를 잇는 시냅스에서도 신호가 다시 발생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상태는 사후 10시간째인 실험 6시간 동안이나 지속됐습니다. 사람을 비롯한 포유류의 뇌는 무척 예민합니다. 단 몇 분이라도 혈액 공급이 멈추면 뇌사 상태에 빠져 회복이 불가능해집니다. 이번 연구에서는 죽은 지 4시간이나 지난 돼지의 뇌를 6시간 동안이나 활성화시켰다는데 큰 의의가 있습니다. 이번 연구 결과를 활용하면 뇌졸중처럼 손상된 뇌의 치료법을 연구하는 데 응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확실해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이렇게 뇌기능 일부가 다시 작동하기는 했지만 뇌세포가 살아난 것이지 뇌 자체가 살아난 것은 아닙니다. 연구팀은 의식이나 지각처럼 고차원적인 기능은 되살리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불행인지 다행인지 프랑켄슈타인 단계로 가려면 아직 넘어야 할 벽이 많은 것 같습니다. 하마터면 되랑켄슈타인이 탄생할 뻔했잖아요. 아잉. 윤리적인 문제도 고려해야 합니다. 이 연구가 인간으로까지 확장되고 또 성공한다면 몸과 분리된 채 살아있는 인간의 뇌를 과연 하나의 인격체로 봐야 할까요? 물론 우리 몸 전체를 놓고 본다면 신체 중에서 가장 나를 대표하는 부위는 바로 뇌라고 할 수 있습니다. 뇌과학자 세바스찬슨 교수는 I'm my connectum 이라는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뇌 속 신경세포가 특정 자극에 어떻게 반응하는지 그 전체 연결망을 파악하면 곧 나를 이해할 수 있다는 말인데요. 하지만 내 존재가 과연 나의 뇌뿐인 것일까? 라고 묻는다면 그 질문에는 쉽게 답하긴 어려울 것 같습니다. 또 삶과 죽음의 경계에 관한 문제도 발생합니다.
현재까지는 뇌기능 정지를 기준으로 죽음을 결정해 왔는데요. 이 경계가 모호해지기 때문에 죽음의 기준을 새롭게 정의해야 합니다. 실제로 수십 년 동안 환자들은 뇌사 환자로부터 장기를 기증받아 왔습니다. 그런데 이 연구가 사람에게까지 확장될 경우 뇌를 살리려는 환자는 늘고 장기 기증이나 이식을 하려는 사람은 줄어들 가능성이 높습니다. 소설 프랑켄슈타인에서 역시 프랑켄슈타인은 괴물을 창조해놓고도 스스로 괴물을 감당해내진 못합니다. 외모는 인간이랑 다르게 너무 흉측한 데 비해 인간처럼 지적인 능력과 사회성까지 갖춘 괴물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결국 괴물에게서 도망칩니다. 그러다가 박사는 자기가 만든 괴물에게 죽임을 당하고 말죠. 생각해보면 프랑켄슈타인 박사의 행동은 좀 무책임한 행동이었던 것 같습니다. 괴물이 기댈 곳이라곤 프랑켄슈타인 박사밖에 없었을 텐데 창조주에게 버림받고 세상에 홀로 남겨진 괴물은 얼마나 외로웠을까요? 과학기술에는, 특히 생명을 다루는 기술에는 반드시 윤리적인 문제에 대한 고민이 뒤따라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의 햇반 여기까지입니다.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 눌러주세요. 그럼 다음에 또 찾아올게요. 안녕! 인사해! 어잉 어잉 안녕!